당신이 살인자였어? 7892 그게 당신 차였어? 내 딸을 죽인 살인자. 미안해. 정말 사고였어. 당신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어. 제발 믿어줘.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사진. 그 사진 속 번호판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7892. 30년 전 제 딸을 죽이고 도망간 그 차의 번호판 끝자리였습니다. 3년간 사랑한 남편이 제 딸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명장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그곳으로 도착할 겁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현숙입니다. 올해 65. 지금 저는 남편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첩 하나 그리고 멈춰버린 심장. 이 사진을 발견한 게 1시간 전이었습니다.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진이 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오늘은 평범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남편 강태수 씨는 아침 일찍 등산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점심때나 돌아올 거라고 했죠. 저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대청소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거실을 닦고 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남편 서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서재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본인만의 공간이라며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하곤 했죠. 하지만 오늘은 청소를 해야 했으니까요. 책장에 먼지를 닦고 책상을 정리하고 책상 서랍을 열어 불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서랍 맨 밑에 낡은 사진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오래된 물건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꺼내봤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겠거니 했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정말로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습니다. 까만 머리, 날씬한 몸. 아마 30대 초반쯤 됐을까요. 다음 장, 또 다음 장.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전 부인과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 남편이 이혼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재혼하기 전에 다 들었던 얘기였죠. 그래서 별 감흥 없이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넘기다가 이상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차 사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그런데 앞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심하게 파손된 모습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였습니다. 왜 이런 사진을 남겨뒀을까? 궁금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번호판이었습니다. 사진 각도 때문에 번호판 전체가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끝자리 네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7892.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7892. 이 숫자. 이 숫자를 저는 압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제 딸을 죽인 차의 번호판 끝자리였습니다. 아니, 잠깐. 이건 우연이겠죠. 끝자리가 같은 차가 얼마나 많은데. 손을 떨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1994년 8월 15일. 사고. 단 6글자. 하지만 제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6글자였습니다. 1994년 8월 15일. 제 딸 지영이가 죽은 날입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영이는 제 외동딸이었습니다. 당시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딸 자랑 같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지영이는 저녁 6시에 학원에 간다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웃으며 말했죠. 엄마, 9시에 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9시가 넘어도 지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불안해진 저는 학원에 전화했습니다. 학원 선생님은 지영이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학원 가는 길을 따라 걸었죠. 그리고 집에서 500m쯤 떨어진 횡단보도 앞에서 경찰차와 구급차를 봤습니다. 도로에 흰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을 걷어내는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학원 가방을 맨 채 차가운 아스팔트에 누워 있었습니다. 비명을 질렀는지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영이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이랬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검은색 승용차에 치였고 차는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뺑소니였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블랙박스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CCTV도 그 근처엔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너무 없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번호판 끝자리 7892.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격자 한 분이 희미하게 기억하신 게 그것뿐이었죠. 수사는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2009년에 시효가 만료됐죠. 범인은 영영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의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딸을 죽이고 도망간 비겁한 살인자.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멀쩡히 살고 있겠죠. 밥 먹고 웃고 자고. 제 딸은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지영이 아버지와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슬픔을 나누기는커녕 서로를 탓하게 됐죠. 당신이 학원을 보냈으니까. 당신 잘못이라고. 당신이 데려다 주지 않았으니까. 당신 잘못이라고.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사람을 이성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2년 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딸 생각에 매일 울었습니다. 가끔은 술을 마시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검은색 차만 보면 번호판을 확인했죠. 7892가 있나.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슬픔은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잊혀지진 않았죠. 딸의 기일이면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년 전 제가 62살 때였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진다며 친구가 억지로 끌고 갔죠. 거기서 강태수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64이었던 남편.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동호회 회원으로 안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산을 같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남편도 혼자였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을 아는 사람, 그게 우리를 가깝게 만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등산할 때마다 제 짐을 들어줬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줬죠.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아, 나도 아직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6개월 정도 만나다가 남편이 청혼했습니다.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고요. 하지만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딸 생각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누군가와 함께라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축하해줬습니다. 친구들은 잘 됐다며 기뻐했죠. 이제 좀 행복하게 살라고. 지영이도 하늘에서 응원할 거라고.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했어요. 남편 쪽에선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왔습니다. 서먹했지만 축하해준다고 했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평생 잘할게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소중히 대해줬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타줬고 빨래도 같이 했죠. 저녁엔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큰 사건은 없었지만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지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지영이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30이 넘었을 텐데. 결혼도 했을까? 손주도 봤을까? 그런 생각들 하지만 남편 덕분에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2년째부터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졌죠. 남편은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 동호회에 나갔고 저는 목요일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았어요. 24시간 붙어 있으면 답답하니까요. 3년이 흐른 지금 저는 이 결혼이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등산 가기 전 남편이 제 이마에 뽀뽀를 했어요. 다녀올게요, 여보.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웃으며 배웅했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간 지 1시간 후. 제가 서재에서 그 사진첩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연이야. 끝자리가 같은 차가 얼마나 많은데 날짜도 우연히 같을 수 있어.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저절로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일기장 같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1994년 8월 15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나. 신이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아이의 가족에게 무엇라 사죄해야 할지 저는 지옥에 가도 마땅합니다. 메모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기에는 충분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 이건 남편이 쓴 거였습니다. 30년 전. 그날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뺑소니 범인의 참회였습니다. 손에서 사진첩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하지만 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건이야. 다른 사고야.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너무 일치합니다. 날짜, 번호판, 죄책감. 이게 우연일 리 없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을 죽인 사람. 30년간 찾아 헤맸던 그 살인자. 제 남편이었습니다. 3년간 사랑한 남편.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던 남편.
제 손을 잡고 산책하던 남편, 이마에 뽀뽀를 하던 그 사람이 제 딸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기어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이게 제 얼굴인가 싶었습니다. 진정하자. 진정하고 생각하자. 증거가 더 필요해. 확실히 해야 해.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남은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더 많은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1995년 1월 3일. 여전히 악몽에 시달린 나. 그 아이의 얼굴이 매일 밤 나타난다. 1996년 8월 15일. 이주기다. 묘소에라도 가서 빌어야 하나. 하지만 갈 용기가 없다. 1997년 3월 20일. 술을 끊어야 한다. 하지만 술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 2000년 6월 10일.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다. 나를 더 이상 못 보겠다고. 당연하다. 나는 괴물이니까. 2003년 11월 5일. 아들이 죽었다. 내 죄 때문이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당연한 벌이다. 메모는 계속됐습니다. 수십 개의 메모. 모두 죄책감과 참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모. 2021년 5월 20일. 박현수. 그 아이의 어머니. 우연히 알게 됐다. 같은 동네에 산다. 등산 동호회에 다닌다. 나를 용서해 줄 리 없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서 속죄하고 싶다. 평생 잘해드리고 싶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책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2021년 5월. 제가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게 그때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딸을 죽인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접근했습니다. 계획적으로, 고의로. 3년간의 사랑, 다정한 말, 따뜻한 손길,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속죄라는 이름의 기만이었습니까?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까? 하지만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 당연히 이혼이죠. 하지만 그걸로 끝입니까? 제 딸은 죽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살아갑니까? 복수를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아니야. 나는 살인자가 될 순 없어.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등산 갔다 온 후에 상쾌한 목소리.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서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사진첩을 주었습니다. 원래 자리에 넣으려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청소하는 거야?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손이 제 딸을 죽였습니다. 핸들을 잡고 딸을 치고 도망쳤습니다. 뿌리쳤습니다. 남편의 손을.
남편이 놀란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사진첩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제 얼굴을. 남편은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버렸다는 걸.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보.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7892. 그게 당신 차였죠?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진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요? 남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내밀며 말했죠. 진정해요. 일단 진정하라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제 딸을 죽인 살인자한테 진정하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사고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게 사고입니까? 뺑소니가 사고입니까?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손을 모았습니다. 빌듯이. 저는 매일 지옥 같았어요.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입니까? 제 딸이 죽었는데? 17살 딸이 죽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웃겼습니다. 용서를 바랍니까? 30년 동안 숨기고 저한테 접근해서 거짓말하고 살면서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랍니까?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든 용서를. 일어나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세요. 전부 다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1994년 8월 15일 저는 회식이 있었어요. 회사 회식. 술을 많이 마셨죠. 평소보다 많이. 집에 가야 했어요. 택시를 타야 했는데 그냥 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겁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까지 10분 거리였어요. 금방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심합니다. 한심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계속 말하세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운전하는데 정신이 멍했어요. 술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죠. 횡단보도가 나왔어요. 신호는 파란불이었던 것 같아요. 제 차 쪽이.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어요. 학생이었어요. 가방을 메고 있는 여학생. 멈출 수가 없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앞 유리에 뭔가 부딪혔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남편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쓰러진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겁이 났어요. 술 마시고 운전했고 사람을 쳤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비겁한 놈. 그래서 도망쳤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위를 봤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늦은 시간이었고 한적한 길이었죠. 그래서 그냥 갔어요. 엑셀을 밟았어요.
그 아이를 두고, 피 흘리는 그 아이를 그냥 버려두고, 숨이 막혔습니다. 제 딸이, 지영이가, 그렇게 죽어갔다는 겁니까? 도움도 없이, 혼자 차가운 길바닥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계속 듣고 싶었으니까요. 이 살인자의 고백을. 집에 갔어요? 네. 집에 가서는요? 샤워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차는 골목에 숨겨뒀어요. 다음 날 새벽에 몰래 정비소에 갔어요. 아는 정비소. 돈을 많이 줬어요. 입 다물라고, 고쳐달라고. 정비소에서 고쳤습니까? 네. 며칠 걸렸어요. 그 사이에 뉴스를 봤어요. 여고생 뺑소니 사망. 범인 도주. 제 죄를 확인했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경찰 조사는요? 없었어요. 단서가 없었으니까. 번호판도 일부만 목격됐고, 차종도 애매했고, 검은 차가 얼마나 많은데요. 운이 좋았던 거죠. 나쁜 놈의 운. 운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남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 실수예요.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지은 죄가 커서 계속 고통받았다는. 닥치세요.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었어요. 그 정비소는 어딥니까? 남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없어졌어요. 10년 전에 폐업했어요. 주인도 돌아가셨고. 그럼 증거가 없네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뿐이에요. 이 사진.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숨기셨네요. 증거도 없애고, 시효도 다 지나고, 이제 와서 고백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 고통받았어요. 고통. 당신이 무슨 고통을 받았습니까? 남편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칼로 그은 것 같은 자해했어요. 수도 없이 술도 마셔댔고 약도 먹었어요. 수면제. 한 번은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그래서요? 그게 죄값입니까? 자해하고 술 마시는 게 속죄입니까? 제 딸은 죽었는데?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아들도 잃었어요. 제 아들, 20살에 자살했어요. 제 죄를 알고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렸어요. 아들까지 잃었어요. 그게 벌이에요. 신이 내린 벌. 아들요? 네. 아들이 알았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5년 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 차를 정비하던 걸 봤나 봐요. 사진도 봤고 괴로워했어요. 아빠가 살인자라는 게 견딜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죽었어요. 제 아들이.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드님이 알았다고요? 사고를 알았다고요? 네.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1999년. 여름이었어요. 7월쯤. 그럼 아드님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15. 중학생이었죠. 15. 그럼 1994년엔?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10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날 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말하기 싫은 표정이었습니다. 말하세요. 아니면 나갑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요. 당신이 범인이란 건 밝혀져야 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조수석에 있었어요. 아들이. 뭐라고요? 아들이 같이 있었다고요? 네. 그날 회식이 끝나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원 끝났는데 데리러 와 달라고.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아들을 그냥 둘 순 없었어요. 그래서 데리러 갔어요. 학원 앞에서 태웠죠.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잠깐. 그럼 아들이 봤다는 겁니까? 사고 현장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었으니까요. 다 봤죠. 여학생을 치는 것도 제가 도망가는 것도 전부. 숨이 막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그걸 다 봤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은요?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었어요. 많이 울었죠. 겁에 질려서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비밀로 해달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아빠가 감옥 가면 어떡하냐고. 협박했습니까? 10살짜리 아들을요?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 부탁이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아이한테 그런 짐을 지운 겁니다. 남편이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괴물인 거. 아들한테도 못할 짓을 한 거. 그래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제 죄를 짊어지고 살다가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15살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전 부인은 알았습니까? 사고를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겁니다. 아들 죽고 나서도요? 글쎄요. 의심은 했을 거예요. 제가 술 마시고 악몽 꾸고 자해하고 이상하게 굴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신은 못 했을 겁니다. 아들이 죽은 이유도 몰랐고요. 그냥 사춘기 우울증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혼했습니까? 네. 아내가 견디지 못했어요. 아들 잃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정신과 치료받아도 안 나아지고, 지쳐버렸죠. 이혼 후에는요, 혼자 살았어요. 10년 넘게. 술 마시고, 일하고, 그렇게. 언제 저를 알게 됐습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전쯤이요. 우연이요. 동네 슈퍼에서 봤어요. 처음엔 몰랐죠. 그런데 지영이 기일에 묘소에 가시는 걸 봤어요. 따라갔어요. 멀리서 비석을 봤죠. 사랑하는 딸 지영. 1994년 8월 15일 소천. 그 순간 알았어요. 이분이 그 아이 어머니라는 걸. 따라왔다고요? 스토킹을 했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시는지. 미안함에 그렇게 몇 년을 지켜봤어요. 지켜봤다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저를 몰래 관찰했다는 겁니까? 무섭지 않았습니까? 들킬까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속죄하고 싶었어요. 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등산동호회를 알게 됐어요. 당신이 거기 다니는 걸요.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당신한테 접근하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까? 다정한 말들, 친절한 행동들, 저를 사랑한다는 말들, 전부 계획이었습니까? 남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어요. 속죄하려고 접근한 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됐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믿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도.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여보, 그 말 하지 마세요. 소리쳤습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살인자예요. 제 딸을 죽인 비겁한 살인자.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흐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에 신고해봤자 처벌은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요. 이혼.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걸로 끝입니까? 제 딸은요? 지영이는요? 복수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요? 죽입니까? 저도 살인자가 됩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습니다. 10번, 20번, 30번.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어디에요? 집에 와요. 얘기해요. 제발.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숨기지 않겠어요. 전부 다 말할게요. 문자를 지웠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박현숙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강태수의 전 부인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전 부인이요? 네. 만나고 싶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태수 씨에 대해서. 어떻게 제 번호를요? 태수 씨 핸드폰에 있더라고요. 몰래 봤어요. 실례인 건 아는데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왜요? 무슨 얘기를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디세요? 말해버렸습니다. 위치를요.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끊어버렸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 부인이라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60 중반쯤 돼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 박현숙 씨. 저였습니다.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순자라고 해요. 태수 씨 전 부인.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오셨어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수 씨가 뭘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알았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요. 태수 씨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아까 전화했을 때 들킨 것 같다고 본인이 말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짐작했어요.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분위기로 알죠.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충격받으셨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 충격이요? 제 딸을 죽인 사람이 제 남편이었는데요. 충격이란 단어로 표현이 됩니까?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상한 말 했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결혼 생활 내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그런 일을 저질렀을 줄은. 아드님도 돌아가셨죠? 여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네. 20살에. 갑자기요. 유서도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평소엔 밝은 아이였거든요. 친구도 많고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변했어요. 말이 없어지고 방에만 있고 우울해 보였죠. 병원도 데려갔어요. 약도 먹었고요.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아픈 기억을 건드렸네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알아요. 왜 우리 아들이 그랬는지. 태수 씨 때문이었죠. 그 비밀을 알고 견디지 못한 거예요. 10살 때부터 그 짐을 지고 살았대요. 여자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10살. 네. 아드님이 조수석에 있었대요. 사고 현장에. 여자가 떨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럼 우리 아들이 다 본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비밀로 하래요. 남편이 아들한테 짐을 떠넘긴 거죠. 자기 죄를.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나쁜 놈.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래서 죽었구나. 아빠 때문에. 그 비밀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은 거구나.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자의 손이 차가웠어요. 한참을 울더니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야 해요. 저도 이혼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태수 씨 곁에 있는 게 매일 술 마시고 악몽 꾸고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정신과 약 먹고 그게 10년 넘게 계속됐어요. 지옥이었죠. 그래서 떠났어요. 아들 없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 후엔요. 연락 안 했어요. 가끔 소식만 들었죠. 혼자 산다고. 술은 끊었다고. 그러다 재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3년 전에. 솔직히 놀랐어요. 저런 사람이 재혼을? 누가 받아주지? 그런 생각했죠. 미안해요. 실례인 건 아는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 심정.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태수 씨를요. 무슨 뜻이죠? 저는 잘 알아요. 그 사람. 겉으로는 조용하고 착해 보이지만 집요해요.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죠. 당신한테 접근한 것도 계획이었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인정했어요.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그럼 더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매달릴 거예요.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이혼할 때 무릎 꿇고 빌었어요. 떠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떠났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당신도 그래야 해요. 빨리 떠나세요. 그 사람한테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가볼게요. 힘내세요. 쉽지 않겠지만 당신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 때문에 망치지 마세요. 여자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전 부인의 말이 맞습니다. 떠나야 해요. 빨리.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울음, 참회, 고통.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집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마주하기 싫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딸은 없습니다. 30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그 남편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또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안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딸을 죽인 살인자.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기도 했으니까요. 재혼할 때 같이 산 집. 반반씩 돈을 냈죠. 법적으로 제 집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나가야 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 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밥 먹었어요? 제가 해놨어요. 밥.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밥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안 드셨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죠. 짐을 싸야 했습니다. 나갈 거였으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짐 쌉니다. 나갈 거예요. 여보, 제발. 얘기 좀 해요.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아침에. 아니에요. 더 있어요. 더 할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어요. 옷을 꺼냈습니다. 캐리어에 넣기 시작했죠.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제발. 5분만요. 5분만 들어주세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남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제 딸을 죽였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말 안 했어요. 전부 다요. 진짜 진실은. 돌아봤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까 자백했잖아요. 당신이 운전했고 당신이 쳤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수석에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하세요, 빨리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직전 제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술 마신 상태로 정신이 멍했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빠, 위험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돌렸죠. 무슨 일이냐고 그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핸들을 잡았어요. 뭐라고요? 아들이요? 네. 제가 졸고 있는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깨우려고 핸들을 잡은 거예요. 갑자기 그 바람에 차가 흔들렸어요.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쪽으로. 그리고 그 여학생을 쳤어요. 아들이 핸들을 잡았다고요? 네. 물론 제 잘못도 커요.
술 마시고 운전한 것도, 졸면서 운전한 것도 전부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핸들을 꺾은 건 아들이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침대 끝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럼 제 딸을 죽인 건 10살짜리 아이였다는 겁니까?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죽인 거예요. 제가 술 마시지 않았으면, 제가 택시를 탔으면, 아들을 태우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전부 제 책임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몰랐어요. 자기가 한 일을. 사고 후에 아들이 울면서 물었어요. 아빠, 내가 죽인 거야? 내가 핸들 잡아서 그 여학생 죽은 거야?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살 아이가 그런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아빠가 졸아서 그런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어요. 제 눈을 보면서 알았죠. 거짓말이라는 걸. 그날부터 아들은 변했어요. 말이 없어졌죠. 밥도 잘 안 먹고 악몽을 꾸고 학교도 가기 싫어했어요. 상담도 받았어요. 하지만 말을 안 했죠. 왜 그러냐고 물어도 모르겠다고만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그러다 고백했어요. 15살 때 엄마한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핸들을 잡아서 여학생이 죽었다고, 그게 자기 죄라고. 아내가, 그러니까 제 전 부인이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지만 아들은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자기가 살인자라고. 지옥에 가야 한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약도 먹었고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3개월 후 아들이 뛰어내렸어요. 아파트 옥상에서. 유서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왜 죽었는지. 죄책감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서. 제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제 아들도 죽었어요. 당신 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제 아들도요.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제가 술 마셔서, 제가 아들 태워서, 제가 숨겨서, 전부 제 죄예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는 됐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실수로 핸들을 잡았고, 그 바람에 제 딸이 죽었고, 그 아이도 죄책감에 자살했다.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면죄부는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살인자예요. 술 마시고 운전했고, 사고 내고 도망갔고, 증거도 인멸했고, 30년 동안 숨겼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냥 알아주세요. 제 아들도 피해자였다는 것만.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갔어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지영아,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딸은 죽었으니까요. 30년 전에 10살짜리 아이의 실수로. 아니, 술 마신 아버지의 실수로. 아니, 둘 다 복잡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야 할까요? 남편을요? 죽은 아들을요? 아니면 운명을요? 돌아봤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 늙은 남편. 죄책감에 시달린 남편. 두 사람을 죽게 만든 남편. 제 딸과 자기 아들. 불쌍한가요?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스스로 불쌍한가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벌 받아야 해요. 어떤 벌이든. 그럼 제가 당신을 죽이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수하면요? 칼로 찌르면요? 딸처럼, 아들처럼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받아들일게요. 진짜요? 네. 당신이 원하시면 제 목숨 가져가세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죽으면 끝. 그렇게 편하게? 아니에요. 죽는 게 편한 거 아니에요.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그게 진짜 지옥이에요. 그럼 계속 사세요. 평생 고통받으면서 그게 당신 벌이에요. 네. 그렇게 할게요. 더 평생. 하지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속죄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당신과 함께한 3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말. 당신 입에서 나올 자격이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당신을 속인 건 맞아요. 처음에. 하지만 사랑은 진짜였어요. 믿어주세요. 믿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도. 당신이 한 모든 말, 모든 행동, 전부 의심스러워요. 이마에 해준 뽀뽀도, 손잡고 산책한 것도, 밥 해준 것도, 전부 거짓 같아요. 계획의 일부 같아요. 아니에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제발 믿어줘요. 왜 믿어야 합니까? 왜 제가 당신을 믿어야 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네. 사랑했다는 증거. 진심이었다는 증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없죠. 없을 거예요. 사랑은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당신은 편하게 사랑했다고 말하면 되지만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더 평생.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 시계 째각거리는 소리,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뛰는 소리.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짐을 다 쌌어요. 나가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기 남으세요. 집은 반반이니까 나중에 정리하죠.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도 보낼 거예요. 서명하세요. 여보, 제발.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말, 여보라는 말, 역겹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어디 가실 거예요? 친구 집이요. 며칠 있을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문자도 전화도 차단할 거예요. 여보.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뒤에서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친구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죠. 뒤돌아봤습니다. 아파트를 봤어요. 불이 켜진 우리 집. 아니, 이제 우리 집이 아니죠. 그냥 집. 눈을 감았습니다.
20분 후 친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친구가 나왔습니다. 현수가? 이 시간에 왜? 들어가도 될까? 며칠만. 무슨 일이야? 친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 얼굴을 봤나 봐요. 엉망이었을 겁니다. 일단 들어와. 얘기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친구가 물 한 잔을 줬습니다. 마셨어요. 친구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수 씨랑 싸웠어?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부 다요. 사진첩을 발견한 것, 번호판을 본 것, 메모를 읽은 것, 남편의 자백, 전 부인과의 만남, 아들의 진실, 모든 것을 친구는 듣고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면서 입을 가리면서 다 듣고 나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믿기지 않는다. 나도 믿기지 않아. 아직도. 현수가.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졌어요. 울었습니다. 친구 품에 안겨서 한참을. 친구가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지나갈까? 이게 지나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나갈 거야. 울음이 그쳤습니다. 조금 진정됐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할까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대. 처벌은 못 한다고. 그럼 이혼은? 당연히 해야지. 같이 살 수는 없어.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친구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더 있어? 말해봐. 복잡해. 마음이. 당연하지. 남편을 밉지도 않아. 당연히. 제 딸을 죽였는데.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해. 아들도 잃고. 30년 동안 고통받고. 미쳤나 봐. 저 피해자가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다니. 아니야.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감정이야. 사람 마음이 원래 복잡한 거야.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딸은 죽었는데 그 남자를 불쌍하게 여기다니. 지영이한테 미안해.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이는 알 거야. 엄마 마음.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해할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지영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 눈물이 또 났습니다. 친구가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친구가 객실을 내줬어요. 쉬라고 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혼자 울고 있을까? 아니면 술을 마시고 있을까?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52개. 모두 남편이었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 돌아와요. 얘기해요. 제발.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마지막 문자는 10분 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지영이 묘소에 갈게요. 빌러 갈게요. 용서 빌러.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지영이 묘소에 간다고요? 무슨 면목으로?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빌 건지 어떤 얼굴로 갈 건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내일 아침이면 남편은 묘소에 갈 겁니다. 제 딸 앞에. 그 살인자가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 가서는 안 되죠. 하지만 막을 수 있을까요? 복잡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의 얼굴, 울던 모습, 무릎 꿇던 모습, 그리고 딸의 얼굴, 17살 지영이 환하게 웃던 얼굴. 엄마, 9시에 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난 게 아니라 침대에서 나온 거죠. 잠을 못 잤으니까요. 씻었습니다. 친구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죠. 현수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묘소에 갈 거예요. 지영이 보러. 그래.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게.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나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묘소까지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평범한 아침이었죠. 저만 빼고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었어요. 언덕을 올랐습니다. 지영이 묘는 중간쯤에 있었죠.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누가 있었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이었습니다. 예상했지만 실제로 보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혐오, 그리고 슬픔.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묘비를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지영아, 아저씨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진심으로 우는 목소리.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내면서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여보. 일어섰습니다. 당황한 얼굴. 왜 여기 왔습니까? 문자에 썼잖아요. 빌러 온다고. 허락받았습니까? 저한테. 아니면 지영이한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와야 할 것 같았어요. 뻔뻔하군요. 살인자가 피해자 묘 앞에 오다니. 알아요. 제가 올 자격 없는 거. 하지만 평생 한 번도 못 왔어요. 30년 동안. 무서워서. 죄책감에. 한 번도. 이제라도 와야 할 것 같았어요. 비켜서세요. 네. 비키라고요. 제가 딸 만나러 왔어요. 남편이 옆으로 비켰습니다. 묘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묘비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지영아, 엄마 왔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30년이나 걸렸어. 범인 찾는데. 그것도 우연히. 운명처럼. 이상하게. 엄마 남편이. 엄마가 재혼한 사람이. 너를 죽인 사람이었어.
믿겨지니? 엄마도 안 믿겨져. 아직도 악몽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수해야 할까? 저 사람을 너처럼 죽여야 할까?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 엄마는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내가 있었으면 내가 말해줬을 텐데. 엄마, 이렇게 하라고. 저 사람 용서해도 돼 또는 저 사람 죽여라고 말해줬을 텐데. 하지만 너는 없어. 30년 전에 죽었어. 엄마 혼자 결정해야 해. 무서워. 잘못된 선택할까봐. 후회할까봐.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딸과 대화하듯. 일방적이었지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집에 가세요. 네. 그리고 이혼 서류 다음 주에 보낼게요. 서명하세요. 잠깐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뭡니까? 저를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으니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당연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후에 혹시 조금이라도 남편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간절한 눈빛.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죠. 남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리지 마세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용서는 그래도 기다릴게요. 당신이 편해질 때까지 맘대로 하세요. 돌아섰습니다. 내려가려고. 여보. 남편이 불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크게 외쳤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믿어주세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내려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선택이 맞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8월의 바람. 딸이 죽던 달의 바람.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친구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이혼 서류는 한 달 전에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서명했거든요. 한 번에 주저하지 않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 후면 이혼이 확정된다고. 그럼 저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괜찮았어요. 혼자가 편했으니까요. 일상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가끔 지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어요.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남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묻지 않았고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짧은 문자. 잘 지내시나요? 건강 챙기세요. 오늘 첫눈 왔어요. 그런 문자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읽기만 했어요. 차단할까도 생각했지만 안 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10월 말, 지영이 묘소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거든요. 언덕을 올라갔어요. 익숙한 길. 30년 동안 다닌 길.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꽃이 놓여 있었어요. 국화. 누가 놓고 간 겁니다. 최근에. 시들지 않았으니까요. 쪽지가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지영아, 미안해. 아저씨가 남편이었습니다. 다녀간 거였죠. 언제 왔을까요? 오늘? 어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지영아, 엄마 왔어. 묘비를 닦았습니다. 낙엽을 치웠어요. 물을 주고 향을 피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 아직도 내 생각 많이 하지만 조금씩 살아가고 있어. 너도 편히 쉬렴. 엄마 걱정 말고. 일어났습니다. 내려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심장이 뛰었습니다. 돌아봤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왜 여기 있습니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꽃 놓으러 왔어요. 매주 와요. 매주요? 네. 토요일마다 지영이한테 인사하러. 몰랐습니다. 매주 온다는 걸.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었는데. 당신 오는 요일 피해서 왔어요. 일요일에 주로 오시니까. 토요일에 제가 오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언제 오는지. 남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알았어요. 일요일에 오신다는 거.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부터요? 네. 지켜봤으니까요. 그때부터. 스토킹이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스토킹이에요. 변명 안 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세요. 여기서 만날 이유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5분만요. 5분만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요? 할 말 다 했잖아요. 아니에요. 못한 얘기가 있어요. 꼭 해야 할 얘기가. 제발요. 주저했습니다. 가야 했어요.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알았어요. 5분. 그 이상은 안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묘소 근처에 있는 벤치. 남편이 옆에 앉으려다가 한 칸 떨어져서 앉았어요. 거리를 두고 말하세요. 남편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 서명했어요. 알아요.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다음 주면 확정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는 남이에요. 완전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전 부인한테 갔어요. 지난달에. 전 부인요? 왜요? 사과하러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다 제 잘못이라고. 그랬더니 전 부인이 울더라고요. 많이.
30년 만에 아들 죽은 이유를 알았다고. 이제야 알았다고. 그리고 말했어요. 용서는 못하지만 이해는 한다고. 당신도 고통받았을 거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왜 저한테 말합니까? 알려주고 싶어서요.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속죄하려고 한다는 거. 당신 마음 바꾸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한심하군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요? 더 할 말은요? 남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어요. 이게 뭡니까? 편지예요. 지영이한테 쓴 거요. 그리고 당신한테 쓴 것도 있어요. 읽어주실래요? 싫으면 버리셔도 돼요. 그냥 쓰고 싶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부탁이에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받았어요. 봉투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지영이에게, 하나는 현숙 씨에게. 지영이 거부터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아저씨야. 너를 죽인 나쁜 아저씨. 30년 동안 용기가 없어서 오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저씨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너의 웃는 얼굴, 너의 학생 가방, 너의 마지막 순간. 전부 기억해.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 너는 17이었지. 앞으로 살 날이 많았는데,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아저씨가 다 빼앗았어. 용서 빌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고 그 말만 하고 싶었어. 아저씨는 평생 너한테 빚진 사람으로 살게. 절대 잊지 않을게. 너를, 그날을, 아저씨의 죄를. 부디 편히 쉬렴. 하늘에서. 그리고 내 엄마 좀 지켜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셔. 다 아저씨 때문이야. 엄마한테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태수.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다음 편지를 열었습니다. 제게 쓴 거. 현숙 씨.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요. 먼저 사과합니다. 당신을 속였던 것,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전부 제 잘못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당신의 웃음, 당신의 따뜻함, 당신과 함께한 시간. 전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심이에요. 정말로. 이혼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라요. 저 없이 새로운 인생 사세요. 웃으면서.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지영이한테, 당신한테, 제 아들한테, 전부한테 빚진 사람으로.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언젠가 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어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럴 자격 없으니까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강태수. 편지를 접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남편도 조용했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말은 다 했어요. 이제 가겠어요. 일어섰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어요. 잘 지내세요.
행복하세요.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네.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당신 후회해요? 그날을요. 술 마시고 운전한 거, 제 딸을 친 거, 도망간 거, 전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해요. 매 순간.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운전 안 해요. 술도 안 마시고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더 후회돼요. 그럼요.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제 입장이었다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라면. 그래서 당신한테 용서 안 바래요. 당연한 거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네요, 적어도 그건.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솔직해지려고요. 너무 많이 숨기고 살았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말하세요. 지금 이 순간 만약 제가 용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진심이세요? 아니요, 가정입니다. 만약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할 거예요. 평생 무릎 꿇고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할 거예요. 당신한테, 지영이한테, 전부한테. 남은 인생 전부 바쳐서 속죄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일 없다는 거 알아요. 당신이 용서할 리 없다는 것도요. 그래서 묻지 않아요. 그냥 멀리서라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래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 닦았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가세요. 네. 갈게요.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걸어갔어요. 멀어졌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작아지는 모습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딸 앞에. 지영아,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미워해야 할까? 엄마는 아직도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졌어요. 묘비 위에 치워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읽었습니다.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밤새도록.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처음으로 6개월 만에 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놀란 목소리. 저예요. 현숙 씨.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뭐든지. 심호흡을 했습니다. 만나요, 내일. 지영이 묘소에서. 남편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만나요? 왜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내일 얘기할게요. 올 수 있죠? 네. 당연히요. 몇 시에요? 오후 2시요. 알겠어요. 꼭 갈게요.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묘소로 갔습니다. 오후 2시.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오는 걸 보고 일어났습니다. 왔어요. 앉으세요. 남편이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한 칸 떨어져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 건가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당신에 대해서요. 저에 대해서요. 지영이에 대해서요.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무슨 결론요? 용서는 못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해는 해요. 조금.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이해해요? 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왜 숨겼는지, 왜 괴로워했는지 조금은 이해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눈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용서는 안 하지만 이해는 한다는 게. 뜻은 이거예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평생. 제 딸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하지만 당신도 고통받았다는 건 알아요. 30년 동안 아들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 자신도 잃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요. 그게 벌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신이 내린 벌. 그래서 남편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게요. 미워해봤자 제 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만 아프니까요. 그래서 놓을게요. 미움을. 남편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혼하는 거예요. 예정대로.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연하죠.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고요. 서로 연락하지 말고요. 만나지도 말고요. 완전히 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게요. 한 1년에 딱 한 번. 8월 15일. 지영이 기일에. 같이 묘소에 와요. 함께.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함께요? 네. 그날만큼은 같이 지영이 만나러 와요. 우리가 함께 기억해줘야 할 사람이니까요. 지영이는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평생.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갈게요. 네. 저도요. 각자의 길로. 돌아서려다가 남편이 불렀습니다. 현숙 씨. 돌아봤어요.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사세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행복하세요. 돌아섰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완전히.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됐어요. 재산도 정리했습니다. 집은 팔았어요. 반반씩 나눴죠. 연락은 없었습니다. 서로 약속대로.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부산, 강릉, 여러 곳을요.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씩 친구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그럴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세상, 깨끗한 세상. 지영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걱정 말고 편히 쉬렴.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벚꽃, 개나리, 진달래. 세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도요. 조금씩.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8월이 왔어요. 15일. 지영이 기일 묘소로 갔습니다. 오후 2시.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꽃을 들고. 1년 만이었습니다. 인사했어요. 왔어요. 네. 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당연하죠. 1년 만이니까요. 지영이 묘 앞에 섰습니다. 나란히 꽃을 놓았어요.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했죠. 둘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왔어. 그리고 옆에서 남편도 말했습니다. 지영아, 아저씨도 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여름 바람.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둘 다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어요. 잘 지냈어요?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요? 저도요. 잘 지냈어요. 좋네요. 네. 또 침묵. 내년에도 올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네. 그럼 또 만나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돌아섰습니다. 각자의 길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해 8월 15일. 또 만났습니다. 묘소에서 인사하고 꽃 놓고 절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해마다 만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안부만 물었죠. 잘 지내냐고. 네, 잘 지냈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70이 됐어요. 남편은 72. 늙었습니다, 둘 다.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주름도 깊어졌고요. 하지만 매년 만났습니다. 8월 15일에 지영이 앞에서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75, 남편은 77. 많이 늙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왔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물었습니다. 네. 아직은요. 웃었어요. 남편이. 그 웃음이 편해 보였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자연스럽게. 언덕을 함께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둘이서. 말없이.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익숙해졌으니까요. 10년 동안 매년 만나다 보니 묘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지영아, 엄마 또 왔어. 벌써 할머니가 됐네. 네 나이 이제 47이겠구나. 상상이 안 돼. 너의 47살. 어떤 모습이었을까? 결혼했을까? 아이는 있었을까? 행복했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익숙해졌으니까요. 슬픔에 옆에서 남편도 말했습니다. 지영아, 아저씨 또 왔어. 미안하다는 말 매년 하지만 또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어났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남편도 앉았습니다. 옆에. 예전처럼 한 칸 떨어지지 않고 바로 옆에. 자연스럽게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쁘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예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 현숙 씨. 남편이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뭐가요? 매년 이렇게 와줘서. 혼자 오라고 하지 않고 함께 오자고 해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영이는 우리 둘 다 기억해야 할 사람이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20년 동안 덕분에 조금씩 용서받는 기분이었어요. 지영이한테, 당신한테, 저 자신한테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아직도. 알아요. 하지만 이해는 하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는 해요. 완전히요. 그걸로 충분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사세요. 당신도요. 일어났습니다. 둘 다. 내년에 또 봐요. 네. 여기서 걸어 내려갔습니다. 각자. 하지만 이번엔 돌아봤습니다. 동시에 눈이 마주쳤어요. 웃었습니다. 둘 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 아니. 내년을 기약하는 인사. 계속 걸었습니다. 각자의 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졌어요. 붉은 노을. 아름다웠습니다. 지영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말로. 용서는 못했지만 이해했어. 그리고 놓았어. 미움을.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걸로 충분할까? 내가 보기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바람이 대신 대답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따뜻한 바람이 괜찮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 혼자 사는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피를 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죠.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잘 들어가셨나요? 조심히 가세요. 내년에 또 봬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답장을 쳤습니다. 네, 잘 들어왔어요. 당신도 조심히 가세요. 내년에 봬요.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뜨고 있었어요. 지영아. 엄마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게. 그 다음 날도. 매일. 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로.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처음으로. 정말로 오랜만에.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명장 스튜디오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